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윤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충윤 과장이 준비한 내용들을 오늘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증시 위험 관리와 기회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6월 증시 지금 뭐 미국의 어떤 흐름과 이렇게 중국의 흐름들을 보니까 이거 위기감을 우리가 좀 살짝 좀 느끼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다 이제 뭐 미국의 어떤 성장률 발표도 있었고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기회로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일단 지난주 금요일 증시부터 좀 짚어보고 이런 얘기 이어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의 기회를 굉장히 좀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되면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매도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장중한 때 한 13포인트까지 플러스를 내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또 개인과 기관이 매물을 또 쏟아내면서 다시 보합세까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한 2,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인 이슈는 뭐 크게 상관이 없었다라고 좀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300억 이상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 뭐 매도를 했지만 뭐 그닥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매물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 이슈 중에는 뭐 메르스 이슈 때문에 그동안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쪽 이런 소비재 쪽에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중소형주에는 좋지 않은 모습들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승하는 섹터를 찾아봤을 때는 상승하는 섹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일부 IT 섹터 뭐 굉장히 개별주에서만 움직임이 강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아무래도 좀 조정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좀 들게 했고요. 기존 대장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6월 중에 증시 대형 이벤트가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장세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좀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6월에 증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리스 이야기가 있고요. 또 금리 인상. 항상 있는 악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소비재에 영향을 미쳤던 메르스 이슈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시장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몇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추려보면 일단은 메르스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도 한 2명 정도의 환자가 좀 늘어나면서 굉장히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환자의 숫자가 늘어감으로 인해서 좀 소비재 쪽에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월 같은 경우는 그리스 국채 만기가 좀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는 한 2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다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런 큰 부분이 아닌데도 굉장히 좀 우려감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네. 리스크가 커지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한 가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30% 뭐 상한가제도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좀 그렇죠. 생각되고 있고요. 또 미국 FOMC가 또 6월 달에 있는데요. 뭐 금리 인상을 6월 달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옐런 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은 시장의 상승을 굉장히 좀 압박하는 그런 이슈들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하나하나 좀 만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다 이게 글쎄요, 하나 넘기고 좀 한숨 돌리고 있을 만하면은 뭔가 또 하나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좀 분위기인데, 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볼 때 그러면 어떻게 6월은 좀 하락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6월 달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연속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대세 하락기를 만든 만큼의 큰 이슈들은 그닥 그렇게 없습니다. 뭐 어느 네. 정도 뭐 이슈거리가 정도 될지 돌발 이슈 정도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 속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좀 엿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2,100포인트를 중심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지 않겠는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과 수급이 확인된 개별주 위주의 대응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요, 굉장히 네. 낙폭과대의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에서 배트를 좀 짧게 잡으시고 단기 매매에 대응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뭐 제가 봤을 때는 기회 요인도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되는 시장입니다. 그럼 네. 어떻게 보면 6월 초에는 좀 현금 보유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주도주가 지난 5월
5월 마지막 거래를 상당히 좀 흔들렸거든요. 이런 섹터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진짜 메르스 감염자가 조금씩 더 늘고 맞아요. 있어서 화장품 업종 일단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간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작게는 뭐 200%에서 크게는 뭐 300~400%까지 좀 상승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빌미를 제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제가 봤을 땐 직접적인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센티멘트가 잠시 좀 깨지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의 하락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이 좀 줄어야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눈으로 보인다면은 추세적인 하락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뭐 메르스 자체가 크게 이렇게 그 전이가 굉장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에서 좀 잠잠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빠졌을 때 이때가 좀 기회일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도 우리입니다만 글쎄요, 지금 중국도 이 메르스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제약 바이오 쪽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흐름을 좀 이번 주에도 같이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쪽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메르스에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존재하지 않는 업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업황에는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는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와 굉장히 좀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업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제약사 기술 수출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에 어느 정도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대웅제약, 뭐 종근당 쪽에서 이런 기술 수출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수출이 나와준다면은 계속해서 테마군의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만약에 주가의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는 제약 바이오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포트에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요즘 최근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두 업종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드렸는데 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센티멘트가 더 좋아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기술 수출이라는 건 긴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니까요. 이런 부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배틀을 좀 짧게 쥐고 대응하라는 게 권순영 과장의 좀 충고였습니다. 6월에 좀 여러 가지 좀 고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드시 좀 이런 부분이 또 기회일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명심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